먼저 첫 번째 소식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소식인데요. 2015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에 전북이 진출을 했는데 아쉽게도 1차전 경기에서는 무승부로 막을 내렸죠. 네, 이 경기를 보신 팬분들께서는 아마 답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넣을 수 있는 찬스들이 많았었고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 내용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었고요. 최강희 감독은 이날 경기에서 풀백인 최철수 선수로 수비형 미드를 돌리면서 뭔가 이제 변화를 꾀했는데 나름의 성공은 거뒀습니다만은 미드필더 라인부터 이제 공격 라인에 패스를 하는 짜임새, 창의성에서 약간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결국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무승부니까요. 뭐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쉬운 결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송영진 위원께서는 그날 경기를 하셨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아쉬움에 발길질을 하셨다고요. 네, 이 경기 해설했는데요. 이 경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는데 0대 0으로 끝나는 바람에 제가 벽을 향해서 니킥을 날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북이 전반전은 압도하는 경기였어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최철순을 수비형 미드필더를 기용하면서 상대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엔도를 꽁꽁 묶었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일방적으로 경기를 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 문전에서의 유기적이고 세밀한 플레이가 부족했어요. 결국은 새로 영입한 선수들, 뭐 이군화든가 우르코베라, 루이스 이런 선수들과 기존의 선수들의 조직력에서 문제를 좀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경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강희 감독이 최철순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그리고 김영희를 중앙 수비수로 기용을 하면서 이제 최철순은 엔도를 그리고 김영희는 상대 스트라이커 패트릭을 맨마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수비 쪽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뭐 무득점이었지만 그래도 1차전에서의 무실점이 2차전에서는 그래도 좀 희망이 있죠. 그렇죠. 0대 0이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다만 이제 무승부, 본인들의 홈에, 그러니까 우리 홈에서 무승부가 되고 원정을 떠나면 원정 응원에 대한 어떤 부담감, 또 일정에 대한 체력적인 문제의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불안한 면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이제 만약에 원정 가서 0대 0이면 연장 가서 승부차에 가는 거고요. 1대 1, 그러니까 무승부가 되더라도 득점을 하고 무승부가 되면 우리가 원정에서 득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정 다득점 룰에 의해서 4강에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면 무조건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에요. 전북의 전력을 봤을 때. 다만 일정이라든지 체력적인 부분, 홈 팬들의 어떤 뜨거운 응원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운 거죠. 재미난 사실은 전북이 경기 수가 다음 2차전 전까지 한 경기 간바 오사카보다 덜 치러요. 그러니까 전북은 3경기 치르고 나서 2차전을 치르고요. 간바 오사카는 나비스코컵 8강전 1, 2차전을 치르기 때문에 4경기를 치르고 나서 전북과의 2차전을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적인 준비도 전북이 조금 더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반면 이 전북과 간바 오사카와의 경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모두 승부가 갈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에 대한 부담감, 진 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담감이 정말 클 것 같아요. 네, 엄청나죠. 이 8강전 4경기에서 한 경기 전북과 간바 오사카의 경기만 무승부고요. 나머지 경기는 승패가 결정이 됐거든요. 자, 화면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시아 레이솔이 홈으로 광저우 에버그란데를 불러들여서 경기를 치렀는데 광저우 에버그란데가 3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파울리뉴의 두 번째 프리킥골은 말 그대로 작품이었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전북과 간바 오사카는 0대 0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자, 서아시아 지역 알히랄과 레크이아 경기에서는 알히랄이 4대 1로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나프트 테헤란과 알 아흘리 경기에서는 권경원 선수가 90분을 소화한 알 아흘리가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이번 시즌 K리그 팀들 가운데 유일하게 8강에 진출한 전북입니다. 이 간바 오사카와의 2차전 경기는 물론이고요. 계속해서 승리를 해서 좋은 활약 거두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표팀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 나설 대표팀 명단이 확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K리그 득점왕으로 예상을 했던 황의조 선수가 발탁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황의조 선수가 K리그 클래식 성남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탁이 된 것 같습니다. 명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워드 라인의 석현준, 미드필더 라인의 이재성, 기성용, 이청용, 권창훈, 황의조, 박주호, 김민우, 정우영, 구자철, 김승대, 손흥민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비 라인에는 임창우, 홍정호, 곽태희, 김기희, 김영권, 홍철, 김진수, 장현수 선수가 차출이 됐고요. 그리고 골키퍼로서는
김승규, 권순태, 김동준 선수가 차출이 됐습니다. 네, 동아시아 리그에서 주로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 비교적 많이 포진되어 있던 동아시안컵과 비교했을 때 살아남은 선수가 별로 없네요. 네, 결국 팀의 주축이었던 유럽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이 동아시안컵이 A매치 일정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차출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은 월드컵 예선은 A매치 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차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아시안컵 멤버 중에서 11명만이 생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또 눈에 띄는 선수들이 보이죠. 골키퍼 라인의 권순태와 그리고 김동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대표팀에 차출이 됐는데요. A매치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대표팀에서 새로운 선수, 또 눈에 띄는 선수 하면 황의조 선수와 그다음에 석현준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네.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득점왕 후보로도 언급을 했는데요. 그만큼 올 시즌 활약이 대단합니다. 올 시즌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골을 넣으면서 리그 24경기에서 10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황의조 선수가 꾸준히 골을 넣음에 따라서 슈틸리케 감독이 계속해서 주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대표팀이 이정엽 선수도 지금 부상을 당했는데 워낙에 문전에서의 마무리 향상이 동아시안컵에서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황의조 선수를 이번에 차출해서 최전방과 측면 쪽에서 활용하면서 팀의 득점력을 높이고자 노력을 할 걸로 보입니다. 또 이제 석효준 선수가 뽑혔는데요. 계속 월드컵 예선 대표팀 선수들이 발표가 될 때마다 석효준 왜 안 뽑냐라는 어떤 비난 아닌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해 포르투갈 리그에서 10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포르투갈 리그가 변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유럽에서 나름의 인정을 받고 있는 리그인데 거기서 10골을 기록했다. 그러면 석현준의 득점 감각을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슈틸리케 감독도 인정을 하면서 이번에 석현준 선수를 뽑은 것 같고요. 대표팀 명단 발표 이후에 소속팀에서 2골을 기록하면서 역시 이제 물오른 감각을 과시했습니다. 황의조와 석현준, 특히나 황의조 선수가 뽑힌 이유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승대나 이종호 선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동아시안컵에서 이 K리거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K리거도 통하는구나라는 것을 슈틸리케 감독이 인지를 한 것 같고요. 특히나 석현준도 계속 그 유럽 리그에서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를 못한 거죠. 저는 그 어느 때 발표한 명단보다 공격 라인에서 무게감은 이번이 제일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황의조 선수와 석현준 선수가 슈틸리케오의 두 번째 신데렐라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슈틸리케 감독의 원조 신데렐라죠. 아쉽게도 이정엽 선수는 부상으로 인해서 대회 출전이 좌절됐다고요. 네, 26일 경남전이었죠. 이 경기에서 수비수와 충돌을 하면서 안면 복합 골절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대표팀에서는 재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지난 27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부상이 너무 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근데 안면에 골절상을 당했으면은 그 충격은 굉장히 크거든요. 고통도 크고요. 이정엽 선수가 잘 극복하리라 믿고요. 사실 이정엽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대표팀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종호 선수가 차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슈틸리케 감독이 재빠르게 이제 김민우 선수를 차출을 했죠. 이정엽 선수 개인으로서는 무척이나 속상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부상 복귀 이후에 더 멋진 활약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꾸려진 우리 대표팀의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축구대표팀은 다음 주 월요일 31일 날 화성 호텔에 소집이 되고요. 그 다음 달 3일, 9월 3일에 라오스와 그리고 8일에는 레바논과 월드컵 2차 예선을 치르게 됩니다. 자, 라오스전은 이제 9월 3일 오후 8시부터 화성 종합 경기터운에서 벌어지고요. 레바논전은 이제 8일 원정 경기로 우리 시간 밤 11시에 치러지겠습니다. 레바논 원정이 참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레바논 원정만 좀 잘 치러내서 이번 예선에서 2연승만 거둔다면은 이제 월드컵 2차 예선은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